다음은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에는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관이 있고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과 담낭, 췌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화기계의 대표적인 증상인 복통, 소화불량, 속쓰림, 설사, 변비에 대해 알아보고 소화기계 건강관리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배가 아파요 라고 하면 보건실에는 얼굴을 찡그리며 배가 아프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화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 증상인 복통은 짧은 시간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급성 질환에서 기능장애에 의한 만성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해도 증상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통의 원인은 충수염, 개시염, 대장염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부가 아니라 다른 원인인 간염, 담석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혈성 자면과 같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부진한 경우도 자주 복통을 일으킵니다. 또 학기초와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에 신경성 장염과 같은 경우도 있으니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처럼 복통의 원인이 충수염,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죠. 인 경우도 있어 오른쪽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전문적으로 병원 진단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학생인 경우 드물게 초경을 복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초경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통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과 전문의조차 전문 진단 장비 없이는 오진을 하기 쉬운 것이 바로 복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상을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복통을 완화하여주는 정도의 치료법이 적당하겠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거창한 병명이 아니더라도 과식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화불량은 흔히 나타납니다. 또 급하게 먹다가 체를 하기도 하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일시적인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소화불량은 소화기관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서 주로 상복부 중앙에 소화장애 증세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가지 증상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조기 식후 포만감,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트림, 상복부 불쾌감 또는 통증, 속쓰림, 오심구토, 위산역류, 가슴앓이 등 다양한 증상을 포함합니다.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갑작스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음식이 목에 걸린 듯 합니다. 또 명치 부위가 결리고 답답하거나 타는 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는 속쓰림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도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반되는 복통의 횟수나 그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토, 설사, 춥고 떨리거나 열이 동반되는 경우, 체중 감소가 현저한 경우 등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는 대장의 수분 흡수에 문제가 있어 묽은 변을 자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장을 침범하는 기생충뿐만 아니라 음식, 약물, 의학적 상태와 치료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설사라면은 때론 세균이나 우리 몸 안의 나쁜 성분을 빠르게 배설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그냥 두는 것이 위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가 심하게 계속된다면 탈수 현상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죽이나 미음과 같은 흡수가 빠른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는 대장 연동 운동의 저하로 원활한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오랜 기간 책상에 앉아 생활하다 보니 활동량이 적어져서 변비가 잘 생깁니다. 특히 사춘기 이후 여학생인 경우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생리 전에 변비가 오기 쉽습니다. 게다가 인스턴트 음식과 라면 등의 섭취로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하여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변비가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변비의 원인은 크게 다른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와 명확한 원인 없이 대장, 직장, 운동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또는 기능성 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비와 관련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 감소를 보이거나 변에 피가 섞여 있거나 빈혈이나 발열 등의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기타 기질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교과서 37페이지에 소화기계 건강관리법 중 먼저 식습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겠죠? 또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써 설사를 했을 때 탈수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변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에 효과적이지 않은 기름기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소화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함으로써 위장의 운동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변비도 예방할 수 있겠죠? 또 변비약이나 설사약은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약에 익숙해지다 보면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짐으로써 몸의 독소도 배출하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건강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건강관리법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